환자들을 파악을 할 수 있는 어떤 환자의 여러 가지 치료를 하기 위한 이런 검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이렇게 보자면은 우리 암 환자분들이 암에 걸렸을 때 평소에 운동을 안 했던 사람들은 나는 운동을 안 해서 암에 걸렸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운동에다가 모든 것을 걸고 운동을 해요. 운동만 하면 이제 다시 좋아질 거다. 근데 참 우리 환자분들의 이런 면이 있어요. 와가지고 내가 이 암에 걸렸는데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암이 좀 좋아졌을까요? 이런 말을 하는데, 운동이라는 것은 기초예요. 기초고 하루아침에 운동을 한다고 해서 암이 좋아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꾸준히 우리가 공부에 있어서 기초가 중요하듯이 기초를 다져놓는 거예요. 그 기초 위에서 급한 분들을 치료를 하는 거예요. 급한 부분들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기초거든요. 기초라는 것은 평소 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이 운동을 안 해서 암에 걸렸다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요, 막 운동에다 모든 걸 다 쏟아요. 그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암세포가 어느 때 가장 성장을 잘하는가? 암세포는 산소가 부족할 때 성장을 잘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몸 안에 산소가 많도록 해줘야 암이 크는 환경을 만들지 않잖아요. 근데 운동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요. 운동에서는 우리가 운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유산소 운동이 있고 무산소 운동이 있어요. 그럼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게끔 하면서 하는 운동이고, 무산소 운동은 어때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운동해요. 특히 우리가 숨을 헐떡거리는 정도, 아니면 막 다리가 뻐근할 정도. 특히 이제 뭐 엮기라든지 우리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들, 아주 막 근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운동들, 이런 운동들이 무산소 운동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했잖아요. 암세포는 산소를 싫어해요. 그럼 우리는 암세포가 싫어하는 것을 해야 돼. 그래서 가능한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데, 무리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유산소 운동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무산소 운동이에요. 막 헬스장 가가지고서 그러고 나서 뭐냐면, 이야, 내가 운동을 이만큼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암이 좋아졌을 거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 운동을 하면 할수록 내 암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초예요. 평소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해서는 안 되고 너무 적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 근본이에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한 50분 정도, 그리고 5 내지 10분 정도를, 암 환자들이 수술을 받고 항암하고 잘 못 일어나니까 근육이 빠져요. 근육이 빠지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내가 먹는 것보다는 암세포가 먹는 게 많아져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우리 먹는 에너지 소화하는 게 근육이거든요. 근데 근육이 빠져버리면은 에너지 가져갈 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줄어든 에너지를 누가 가져가요? 바로 암세포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육은 또 길러야 돼. 그 근육을 길러면 무산소 운동이 안 되면 근육을 못 길러요. 그래서 무산소 운동을 너무 오랫동안 하면 암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되니까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의 근력 운동을, 한 100m 달리기를 한다든지, 철봉에 매달리기를 한다든지, 줄넘기를 한다든지, 조금 더 강도가 좀 더 있는 거, 이런 운동을 해서 근육을 좀 길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한 50분 정도는 걷기만 하는, 우리가 조금 더 빨리 하면 경보 정도에, 아니면 수영이라든지, 아니면은 요가 같은 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 요가, 아니면 국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한 50분 정도를 하고, 그리고 5 내지 10분 정도를 약간 강도를 좀 확 높여가지고 근육을 기를 수 있는,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암 환자들이 검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대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하기 위한 그 환자의 컨디션을 보기 위한 검사밖에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 하는 거 외에 환자들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어떤 환자의 그 여러 가지 치료를 하기 위한 이런 검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이렇게 보자면은 면역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면역이라고 하면은 암세포에 관한 면역은 T세포하고 NK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세포가 암하고 싸우는 세포예요. 그러면 이 암세포들이 암세포에 대한 공격을 하기 위한 면역세포들이 어떤 상태인가 보면은 특히 이제 T세포라든지 NK세포가 어떤 병력 숫자는 많은가, 또 각각의 면역세포들이 싸울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또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공격을 하는지, 아니면 공격하러 갔다가 꼬리 내리고 그 공격을 안 하고 오히려 암세포를 도와줘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는 그런 면역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암 환자들은 되게 산화물들이 많아요. 암 자체가 우리 산화물들이 많아서 암이 발생을 하는 거, 해독에 대한 검사, 이런 부분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감마지 TP라든지 여러 가지 산화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산성도를 체크해 가지고 암세포 주변에 산성화가 돼 있는가 돼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 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세포 상태는 어떤 건지, 되게 이런 세포 상태가 안 좋으면 정상 세포가 암으로 잘 넘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 세포 상태가 많이 안 좋으면 예후도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영양 상태가 세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건지,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탈수가, 세포 탈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이제 방법. 저는 이제 우리 환자한테 램 검사라는 것을 많이 권하거든요. 램 검사라는 것은 음식이 우리 환자한테 주는 영향이 많거든요. 그러면 음식이 우리가 먹어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것 면역을 높여주는 음식이 되어야 암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이 내것 면역을 올리는가 못 올리는가 검사를 해가지고 올려주는 음식을 위주로 해서 식단을 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검사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은 검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다 검사를 하게 되면 암을 과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검사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첫째, 면역 검사에 철저히 좀 하라는 거. 면역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NK세포 활성도 검사밖에 안 하는데요. 이 NK세포 활성도 검사만이 면역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면역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검사를 하는 것을 바라고요. 그리고 조직 검사에서 나오는 유전자 분석을 좀 철저히 좀 하면은 이 암에 대한 앞으로 치료가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예후가 어떻게 되겠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치료 방법이 뭐가 있는가, 이런 방법들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산성도를 체크하는 것을 저는 아주 중요시해요. 우리 몸에 산성도, 암 환자는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산성화가 되어 있으면 일단 치료는 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산성화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내 몸이 산성화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체크를 해야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제일 중요시해요.